꿈을 못 이루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표를 정확히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결과를 어떻게 낼 것인가. 여러분, 이 학습된 무기력을 깨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되게 중요해요, 되게. 여태까지 내 인생에서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다 가능해 보이더라고요, 다. 시작은 외적 동기라 이렇게 내적 동기로 전환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막 시작할 때 막 고귀한 목표, 고결한 목표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노력도 만시간이 그냥 만시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환경 설정이 모든 일의 반이에요, 반. 되는 대로 살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부가 여러분의 진짜 고민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완벽한 공부법의 저자 신영준입니다. 오늘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여기 조용히 해서 잘 들려요. 강연을 이제 하려고 제목을 생각해봤어요. 제목을 이제 오늘 주로 얘기할 거는 사실 다이어트거든요. 다이어트인데 제가 이제 좀 어떤 제목을 붙이면 좋을까 해서 붙인 제목이 결과를 얻는 법입니다. 결과를 얻는 법. 결과를 어떻게 낼 것인가. 그래서 저희 책이 이제 그 줄임말이 완벽한 공부법이라서 완공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완공할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좀 출판을 다른 관점으로 봐요. 저는 출판을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게 작가 입장에서 출판의 완성, 출판의 완공은 무엇일까? 제가 맨날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어떻게 결과를 낼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판매만 되면 끝일까? 저는 그거는 미완성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건물 짓고 있는 것처럼. 제가 생각하고 있는 출판의 완공은 뭐냐면은 그 이야기를 읽은 혹은 들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맞게 혹은 살거나 감동을 받아야 돼요. 감동을. 어떤 영감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출판은 미완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책은 활자로 책을 내는 거는 저는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출판의 일부분. 결국에는 여러분이 바뀌는 게 저한테 중요한 거예요. 저는 특히 사회과학 서적을 쓰니까 그게 저한테는 완공이거든요. 그러려면은 어때요? 이제 영상도 만들고 이렇게 서점 투어도 하고 이렇게 무료 강연도 하고 그래야 저한테 책을 쓴 거에 마침표를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결과를 내야 되는데 좋아해 주시는 분들 많고 이 완벽한 공부법이 이 사회과학 서적 부류 중에서는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평점이 제일 높아요. 평점이. 그거 평점은 이 정도 되려면 이제 한두 명 알바해 갖고는 어림도 없고 상당히 많이 이제 1점 주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솔직히 되게 9점이었는데 이제 결국엔 다 수렴하게 돼 있어요. 한 8점 몇 점대에서. 맨 처음에 이제 패친분들이 따봉을 많이 눌러줬겠죠? 근데 이제 그냥 패친이 아닌 분들이 사서 읽었잖아요? 그분도 이제 냉정한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높은 편인데, 제가 밀기는 다 읽었어요. 근데 여기 충격적으로 여기 안 읽은 분도 사실 되게 많으세요. 제가 아는데. 예? 일단 읽는 게 중요하고, 한번 읽어보시는 게 중요하고. 근데 안 읽은 분이 많은데, 제가 어떤 거를 보게 됐냐면은, 그거야 된 거예요. 그 댓글에 그런 걸 몇 번 봤어요. 몇 번이나. 너는 짜씨가 공학 박사라서 원래 공부를 잘하는 거라고. 예? 최근에 예를 들면 최근에 본 악플 중에 하나는 공학 박사가 써서 그런지 어휘 선택이 잘못됐고 뭐라고 막 써요. 고영성 작가님은 고졸인데 그렇죠? 전혀 그러니까 비논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입관을 끼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요. 무슨 계속 그래요. 이건 공학 박사가 써서 그런 거라 뭐라 그러다. 공학 박사 써서 뭐라 그런 거다. 박사라서 할 수 있는 거다. 그런 말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 책에 60%는 고영성 작가님이 쓴 거라니까요. 제가 쓴 게 아니고 70%는 고영성 작가님이 쓴 거예요. 고영성 작가님은 공학 박사 근처도 안 가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누구나 제대로 알고 환경 설정을 하고 전략을 세우고 하면은 생각보다 많이 이룰 수 있는데 너는 원래 잘한다는 거, 원래. 저는 원래 안 잘했거든요. 저는 원래 공부도 잘 못했어요, 심지어. 지금도 열심히 하는 중이고. 그래서 내가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막 거기다 화는 1도 안 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내가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할까? 근데 기왕 내 책을 사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내가 공학 박사여서 실망을 했으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조금 보상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하기로 결심한 게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 왜? 머리랑 이제 좀 상관없어 보이는 거. 사실 머리랑 상관 많습니다. 머리랑 상관없어 보이는 걸 해서 공학 박사랑 다이어트는 이제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 공학 박사는 좀 약간 뭔가 이렇게 추리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 배가 좀 나오는 이미지도 있을 수 있고. 공학 박사인데 막 뭔가 샤프하고 멋진 이미지는 잘 없잖아요. 예? 맞잖아요. 그래. 다이어트가 딱이다. 하고 결심을 했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저는 다이어트를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뀌었거든요. 제가 이게 언제지? 4월 14일이고 이게 3개월 정도 됐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거는 거짓말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제가 또 인바디로만 했어요. 왜냐면 몸무게는 여러분 거짓말하기 쉬워요. 이거 알죠? 이렇게 벽 지고 하면은 몸무게 훅 줄어들어요. 근데 이제 체지방이라든지 이런 거는 임피던스로 계산을 하니까 뻥을 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90.3kg였는데 어때요? 78kg. 그다음에 근육량은 이제 운동을 제가 사실 많이 못해서 좀 줄었어요. 1.2kg 줄고 체지방이 제가 9kg 정도 뺐습니다. 체지방률도 표준 이상에서 표준 이하로 들어갔죠. 다리 근육 좀 잃고 제일 환상적인 부분이 전 내장 지방을 9에서 5로 낮췄어요. 이게 제가 제일 만족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바뀌었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곰돌이 푸 같죠? 뚱뚱본데 뭐 몸짱이 되고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그것도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갈비뼈도 많이 보이고 이게 이제 더 잘 보이죠. 배가 이만큼 나와 있었는데 근데 여기 보면 좀 이렇게 동글동글하잖아요. 전반 여기 턱이 없잖아요. 턱이 그렇죠? 근데 이제 아주 슬림해졌죠? 근데 이걸 더 제가 직관적으로 보여드리면은 제가 지금 사실 살이 좀 더 빠졌어요. 12kg 빠졌어요. 우리 딸이 14kg예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저 우리 딸 항상 이렇게 업고 다녔던 거예요. 이렇게요. 되게 무겁거든요, 우리 딸. 딱 얘만큼 우리 와이프가 그래요. 얘만큼을 제 몸에서 떼어낸 거예요. 얼만큼 뺀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하지 않았어요. 전 솔직히 그냥 하지 않고 되게 체계적으로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제가 그걸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완벽한 공부법 1장이 믿음장이거든요. 믿음장. 이제 거기서 뭐 믿음장의 내용이 깁니다. 제일 중요한 장이기도 하고. 근데 뭐 어떤 사람은 뻔한 얘기로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뻔한 얘기로 하는 사람은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냉소적인 사람이랑은 저희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뭐 거기다 대면은 뭐 에너지 낭비니까요. 얘기해봤자. 근데 믿음장에서 보면은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게 나오죠. 저는 솔직히 그게 저랑 1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살면서. 저는 무기력해 본 적이 없거든요. 살면서. 항상 에너자이저였거든요. 힘이 항상 넘치고 사람들이 항상 그걸 부러워하죠. 이 학습된 무기력은 그래서 고영성 작가님이 쓸 때 크게 저한테 공감도 안 됐어요. 솔직히 저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삼성 디스플레이 다닐 때 다이어트를 실제로 해봤어요. 그리고 그때도 실제로 많이 뺐어요. 93kg에서 84kg까지인가 빼봤어요. 근데 그때는 운동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때 84kg까지 빼다 이제 끝냈는데 끝낸 이유가 뭐냐면은 86kg까지 빼는 데는 지방만 잘 뺐어요. 진짜. 누가 봐도 건강하게. 근데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숫자에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안 빠져요. 그래서 막 굶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근육만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방은 조금씩 늘어나고 오히려. 그래서 84kg가 내 한계구나 하고 끝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전에도 다이어트 시도는 사실 제가 계속 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돌이켜보니까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미 몸무게가 80kg를 넘었거든요. 저는 살면서 20년 동안 80kg 이하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나는 80kg 이하가 비정상적인 체중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맨날 무슨 종합검사 받거나 뭐 이렇게 뭐 체중 재보면은 적정 체중이 70 몇 킬로라고 나와요. 적정 체중이. 그래서 맨날 그랬어요. 이 미친 소리라고. 내가 볼 때 뚱뚱해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왜 적정 기준 어떻게 사람이 77kg가 됐냐고. 180 제가 키가 187이거든요. 어떻게 내가 187인데 70kg를 살 수가 있냐고. 그냥 고려의 대상도 아니었어. 터무니없는 얘기였어 저한테는.
이거 미친 소리였어. 이거 누가 이런 걸 만든 거지? 막 그 다음에 이런 평균의 오류가 사람을 잡는 거라고 막 그런 걸 전파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게 학습된 무기력이 막 이런 무기력이 아니라 제가 학습된 일종의 무기력이었던 거예요. 절대 못 넘는 거. 그래서 요번에 다이어트 시작하면서 다이어트 맨 처음에 그 팟빵 들어보면 그래요. 고영성 작가가 목표가 몇 킬로라고 그랬을 때 그때도 70kg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절대 못하는 몸무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몸무게 목표가 몇 킬로였냐면은 82kg였어요. 왜? 제가 82년생이어갖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정한 거예요. 목표도요. 그래서 어쨌든 요번에는 근데 자꾸 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이왕 하는 거 70kg대를 해봐야겠다. 적정 몸무게가 자꾸 지금도 보면 76kg라고 나오는데 제 적정 몸무게가 이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 이런 소리 하진 않을 거 아닌가. 그래서 근데 그 학습된 무기력을 깨는 게 저한테 되게 중요했어요. 그럼 어떻게 깨요? 화이팅! 이런다고 깨지진 않아요. 여러분 학습된 무기력이요. 절대 안 깨져요. 여러분 목만 쉬어요. 그래서 되게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해 본 게 여러분 그 유튜브라는 좋은 툴이 있어요. 유튜브에 가면은 그 살 뺀 사람들 이야기 스토리가 되게 많아요. 이제 그걸 좀 찾아서 보기 시작했어요. 아, 저 살 뺀 건 솔직히 살 뺀 것도 아니에요. 막 100kg인데 막 60kg를 빼시고 막 그런 분, 외국분, 한국분 되게 많아요. 그거 보는데 막, 나도 할 수 있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들이 딱히 대단해 보이는 평범한 분들인데 오히려 뚱뚱해갖고 힘든 삶을 살았던 분들인데 어떤 분은 그 외국인 영상을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이게 살이 너무 많이 찌셔갖고 목발 없이는 못 걷던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막판에 그 동영상도 되게 잘 만들었어요. 막판에 다 틀렸다 뭐 이런 거 하고 갑자기 막 달리기를 막 카메라로 하면서 뛰어와요. 왜냐면은 그 목발만 짚고 살다가 저렇게 힘들었던 분도 성공하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좀 의지가 약해질 때마다 그런 동영상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도 저희가 그거 만들어둔 동기부여 영상 가끔 보죠?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뭐 그게 1시간도 아니고. 여러분이 제 영상을 봤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 이번에 영상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감을 엄청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학습된 무기력을 깨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주 작은 성공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되게 중요해요, 되게. 진짜로 중요해요, 진짜.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몸무게 목표를 계속 1차 목표, 뭐 88kg, 2차 목표, 86kg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77 이런 걸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면서 제가 적었어요, 체계적으로. 여기까지 오면은 좀 이제 뭐랄까 막 먹는 것도 좀 더 먹고 보상도 하고, 예? 성공했다 그러면서, 예? 그러면서 막 그렇다고 폭식을 하진 않고요. 좀 제 칭찬도 해주고 잘했다고. 예? 그 다음부터 그 무기력이 완전히 깨지기 시작한 게 84kg를 그냥 아주 쉽게 내려갔어요. 사실 이번에는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태까지 내 인생에서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다 가능해 보이더라고요. 다. 예? 근데 아까 제가 거기 나온 건 78점 몇 킬로인데 저는 지금 77점 몇 킬로예요. 저는 14kg를 뺐어요. 13kg, 13점 몇 킬로를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이 되게 중요해요. 대부분 여러분 이제 약간 더 확장시켜서 얘기하면은 대부분 꿈을 못 이루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꿈이 없어서요. 꿈이 없어서. 그다음에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저랑 막 얘기를 하면은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어떤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면 저는 서점 투어에서 이렇게 만나본 사람만 1000몇 명이 넘어요. 저는 뭐예요? 지금 멘토링 프로젝트를 한다고 무료 멘토링 프로젝트에서 뽑아서 지원서를 넣은 사람은 한 220명 정도가 돼요. 저는 그런 걸 그 멘토링 프로젝트만 지금 350개를 읽어봤어요 벌써. 여러분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 구구절절 써서 보내거든요. 그걸 보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다 그거예요. 작은 목표는 없고 무기력은 학습돼 있어요. 다 그래요. 다. 그냥 총체적 난국인 거예요. 총체적 난국. 그다음에 목표는 아예 없어요. 목표는. 막연한 바램만 있어요. 막연한 바램.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막 그래요. 막 목표 이런 거 막 뻔한 소리 아니냐고. 그런 게 뻔한 소리면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그 힘들게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뻔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다 뻔한 거겠죠. 그러면은 저희 똑같이 얘기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바뀐 사람을 너무 많이 봐서 그거에 대해서 알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대표적인 학생들도 많이 오셨죠? 저는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예를 들어 이렇게 사인해 주다가
뭐 하시는 분이세요? 물어봐서 학생입니다. 그럼 저 딱 쳐다보고 말해요. 학점이 몇 점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요. 예? 그러면은 60% 이상이 뭐라 그러냐면 4점 넘는다 그래요. 그건 알죠? 4점 넘는 건 10%예요, 상위 10%. 그게 우연의 일치로 저한테 사인 받으러 올려온 친구들한테 몰려있을까요? 아주 우연의 일치로?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막 뒤에 있는 친구들이 당해요. 저는 3.7입니다. 우린 그런 거 안 돼. 제가 그래요. 예? 좀만 더 하면 4점 넘을 수 있어. 제가 그래요. 왜? 근데 그게 그러면 또 그런 친구들 나와요. 인생이 학점이 전부예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서 학점도 못 받으면 여러분 인생 앞으로 더 힘듭니다. 제가 그래요. 학점만큼 여러분이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세상에 없어요. 세상 밖에 여기 인생의 선배님들이 많죠? 한번 물어보세요. 학점 받는 게 쉽나 인생 사는 게 쉽나? 학점이 진짜 몇 배는 쉽죠? 몇십 배 쉽죠. 네, 몇십 배.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 믿음, 예? 이 믿음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진짜 일단은 그러니까 믿으세요. 그 다음에 이 진짜 여러분 여기 진짜 무기력한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저는 그런 메일을 받으니까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덜한 분들이죠. 근데 여러분 친구들 중에 무기력한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진짜 이 작은 성취, 아주 작은 거. 예? 그거를 자꾸 권하고 자꾸 시켜야 돼. 근데 또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전 작은 성취 해봤는데 안 돼요. 한 번 해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성취. 누적이 돼야죠, 누적.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목표. 이제 4장의 완벽한 공부법 4장의 목표예요. 그럼 이제 그 4장에도 엄청난 방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다이어트에 적용한 거는 이 스마트 목표예요. 이런 거 뻔한 얘기 아니냐고. 제가 말씀드렸죠? 뻔하면은 여러분 인생이 뻔한 거예요. 스마트 목표. 구체적이고 specific, measurable, attainable, 성취할 수 있고 realistic, 현실적이고 타임라인, 시간 계획이 딱 정해져 있고. 그냥 이건 고영성 작가님이 옛날에 되게 좋은 예로 책에서도 써주셨는데 여러분이 뭐예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다이어트 말고 독서 얘기를 해볼까요? 다 독서 많이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못해요? 다 그냥 목표가 그래요. 독서 많이 하기.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예? 그런 부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럼 독서를 많이 할까요? 1년에 그냥 독서 많이 하기 위해서 점점 구체적으로 가는 거예요. 52권 읽기, 매주 읽기. 예? 그 다음에 또 매주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못 읽었으면 다음 주에 꽃 읽기. 그 다음에 주중에 한 권 읽고 주말에 한 권 읽기. 퇴근 시에 한 권 읽기. 그 다음에 그냥 52권이 아니라 어디 추천도서 뭐 읽기. 이 순서대로 읽기. 이렇게 적으면 적을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독서를 성공할 확률은 무조건 높아져요. 근데 여러분 대단한 게 뭐예요? 무조건 높아지는데 안 한다니까요. 진짜요. 여러분 죽어도 안 해요. 무조건 높아진다니까요. 그럼 맨날 그래요. 그거 뻔한 얘기 아니냐고. 인생 여러분 뻔하게 노력한 사람들이 뻔하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어요, 다이어트를? 여기서 중에 하나가 현실적인 거랑 측정 가능한 거, 구체적인 거 다 썼어요. 현실적으로 뭘 했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뒤에 더 자세하게 말할 건데, 저는 이번에 다이어트를 목표로 하면서 건강해지는 게 목표였어요. 건강해지는. 제가 건강이 되게 지금도 조금 안 좋거든요. 근데 건강해지는 게 뭐였냐면은, 건강해지는 게 목표여갖고 현실적인 거. 그래서 저는 풀타임으로 아기를 이제 보니까, 근데 이제 일할 때는 아기를 못 보다가 이제 와이프가 뭐 요리를 하거나 이런 걸 해줄 때 아기를 제가 봐야 되거든요. 그때 제가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자식이 날 너무 괴롭히니까 얘랑 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플랭크는 항상 언제 했냐면은 와이프가 밥 준비할 때 우리 딸이랑 같이 했어요. 자, 아빠 위 올라가는 거야? 그럼 막 신나야 돼. 플랭크 하고 있으면은 막 올라가고 밑에 떼굴떼굴 그러고 막 놀아요, 거기서. 그때 꼬박꼬박 플랭크를 계속 했어요, 제가. 이거 뭐예요? 애랑 놀면서 1타 2피를 했죠, 제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현실적인 거. 제가 고영성 작가님이랑 통화를 많이 할 때 2시간 넘게 할 때도 많거든요. 그저께도 새벽 1시 반까지 통화를 했어요. 남들이 보면 사귀는 줄 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귀진 않아요. 예? 근데 어떻게 했냐? 어차피 길게 통화해야 될 때가 많아요. 저희가 같이 사무실을 안 쓰니까. 회의예요, 회의. 그러면은 그 이어폰을 끼고 걸어요. 걸으면서 통화해요, 걸어. 이렇게 저희가 지금 판교에 살거든요. 탄천도 걷고 그러면서 걸어요. 집도 뱅글뱅글, 방배동 살 때는 빙도 뱅글뱅글 돌면서 걸어요. 그럼 어때요? 어차피 통화하면 가만히 앉아서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냥 걸으면서 통화하는 거예요. 걸으면서 이렇게 걸으면서. 그래서 고 작가님도 저랑 통화 언제 자주 하냐면 시장 보러 갈 때. 시장 보면서 저랑 계속 통화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그래요. 이게 무 반쪽 있어요? 그럼 이제 없으면 이제 그럼 그냥 큰 걸로 주세요. 이래요. 저한테 이제 통화하면서. 그게 현실적인 거예요, 여러분. 왜?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히 영상에서 봤던 사람들 있잖아요. 막 다이어트 집중적으로 하신 분. 막 밥 먹고 운동만 하고 다이어트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일이 훨씬 많았어요. 저는 다이어트가 주가 될 수 없었어요. 제 인생에서요. 그냥 어떻게든 일을 하면서 해내야 되는 거였어요. 솔직히 저도 맘먹고 다이어트하면 몸짱까지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뭐 목표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스마트 이것만 진짜 적어보셔도 조금은 나아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그 조금이 별거 아닌 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아까 조금 얘기했죠? 작은 성취라니까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또 다이어트를 하면 현실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몸짱이 될 건가, 살을 뺄 건가, 감량을 할 건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왜냐면은 몸짱이 되는 거는 여러분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근데 감량만 하는 일은 생각보다 힘든 일은 아니에요. 왜? 먹는 게 70, 80%예요. 운동하고 크게 운동은 여러분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고 살 빼는 건 먹는 게 다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막 있잖아요. 막 식스팩도 나오고 저는 뭐 그렇게는 안 됐죠? 근데 막 몸도 막 이렇게 쫙쫙쫙 갈라지고 그런 거 하려면은 먹는 것도 그냥 먹어서는 안 돼요. 되게 신경 써서 먹어야 돼요. 제가 이따 그것도 얘기해 드릴 거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다 그래요. 몸짱이 되려고 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진짜 시간과 노력과 돈도 되게 많이 투입돼야 돼요. 근데 저는 그런 목표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목표를 정확히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게 구체적이겠죠, 아까 말한 것 중에서? 그런 다음에 이제 결심을 했으니까 제가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책 5장이 동기인데 또 동기에 대한 얘기도 산더미 같이 써놨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책에 보면 나오죠?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이제 여러 가지 사회 실험들에서 나오잖아요. 무슨 돈을 주거나 외부 보상해 주었을 때는 여러분이 그 동기가 성과를 계속 지속시키거나 엄청나게 뛰어난 성과를 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외부 동기가 주가 됐을 때는 다 내재적 동기, 내 즐거움, 내 성장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요. 그런데 저희 책이 좋은 점이 하나가 현실적으로 쓴 거예요, 현실적. 고 작가님이 거기 쓴 게 있어요. 내가 왜 책을 쓰는가? 거기에 내적 동기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외적 동기도 섞여 있어요. 그다음에 저도 써놨거든요. 여러분이 내적 동기로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하고 공부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예? 어때요? 취업해야지, 학점 따야지, 외적 동기로 공부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다? 시작은 외적 동기로 하되 그 내적 동기로 전환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때요? 외적 동기를 어떤 보상 때문에 외부에서 주어지는 보상 때문에 내가 일은 시작했지만 이 과정에서 내가 성장하는 걸 인지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어때요? 저는 외적 동기를 훨씬 더 집중했어요, 맨 처음에. 어떻게 할까? 현실적으로 어떤 외적 동기를 줘야 내가 이거를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제가 친하게 지내는, 그 다음에 제가 요번에 여기 이 치료를 제가 아픈 데가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거든요. 그 호드의원 원장님이라고 해서 이용수 원장님이라고 그분이 되게 좋은 분이에요. 강연 때도 와서 막 앞에 서서 막 여러분한테 막 조언해주면서 막 울고 그러세요. 예? 되게 진짜 젊은 친구들을 많이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병원도 하시고 필라테스도 같이 하시는데 메디컬 필라테스라고 그분 병원에 가서 제가 하면서 제가 돈 내고 하니까 제가 고객이잖아요. 환자이면서 고객이란 말이에요. 이제 필라테스를 가니까 그럼 내가 안 깎아줘도 되니까 이거 내가 성공하면은 원장님도 뭐 하나 쏘라 그랬어요. 자기가 뭘 쏘겠대요, 원장님이요. 그래서 원래는 커피를 쏠라 그랬는데 커피는 됐고 저희가 원래는 버스킹을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버스킹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럼 대관료가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날이 너무 땡볕이더라고. 지금 보니까 밖에서 하면 다 쓰러지겠다고 강연 듣다가 어쩔 수 없이 대관을 해야겠다고 해서 대관을 해서 그 이용수 원장님이 대관료를 다 내신 거예요. 훌륭하죠? 내 돈 안 들어갔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악착같이 하겠죠, 내가. 내가 성공하면 그 사람이 대관료 다 내준다는데. 예? 오케이! 그리고 제가 한 거죠, 제가. 엄청난 저한테 이게 외적 동기였어요. 내가 성공하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상을 주니까요. 그 다음에 그게 여러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니까요. 근데 이건 어때요? 내적 동기랑 외적 동기랑 섞여 있어요. 이거 하면 저한테 뭐가 좋아요? 여러분한테 좋잖아요. 무료 강연이잖아요. 음료수도 주잖아요. 음료수는 제가 쏜 거예요. 예? 좋잖아요. 그냥 남 잘 되는 거 보니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건 뭐예요? 내적 동기예요. 두 개가 여러분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너무 막 시작할 때 막 고귀한 목표, 고결한 목표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동기의 전환, 양질의 전환처럼 외적 동기가 내적 동기로 전환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계속 또 외적 동기만 매몰돼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큰 일을 못 해요. 성장을 못 하고. 그러니까 동기도 그렇게 세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이 완벽한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메타인지. 제가 이제 공부는 제법 잘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메타인지는 높은데 내가 이제 진짜 몸에 대한 거, 내 몸의 반응에 대한 거 메타인지가 전혀 없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체중계를 사서 매일같이 몸무게를 쟀어요. 점심이랑 저녁에 재고 계속 적었어요, 그거를요. 인바디는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찍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제 메타인지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살이 많이 빠지더라. 왜냐면 그날 한 거는 제가 대충 목록을 아니까 이날 좀 살이 많이 빠졌어. 그러니까 이 주에 살이 좀 많이 빠졌어. 그 날은 조금 판단하기 힘든데 주로 보면 정확히 보여요. 그럼 이 주에 뭐가 많이 있었나? 그러고 보면은 제가 하나 근데 찾은 게 있어요. 저만의 전략. 이건 여러분이 쓸 수 없는 전략인데 제가 강연을 하니까 살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힘이 너무 들어갔고 저는 그러잖아요. 전 마이크도 안 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이렇게 힘을 줘서 말하는데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러분 속고 있는 거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강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 3개월인가 2개월 안에 다이어트 성공하기로 약속했으니까 강연을 되게 많이 잡았어요. 강연을 막 되게 많이 잡았어요, 진짜. 어때요? 살이 찔 수가 없어요, 저는요, 사실. 강연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일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밤에 안 먹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저는 어떻게 일을 하냐면은 우리 애기가 9시에 잠이 들어요. 그럼 저는 9시부터 3시까지 딱 일을 열심히 해요. 딴짓 안 하고요. 6시간은 집중해서 딱 일해요, 그때. 그때 이제 책도 쓰고, 뭐 여러분 상담 메일도 답해주고, 뭐 기획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거를 왜 6시간 하냐면은, 그거를 제가 매일같이 제가 적었어요. 여러분 그거 알죠? 왜 밤에 먹어요? 배고프면 잠 안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되게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배고프면 잠 안 오면은요. 근데 저녁 먹고 아무것도 안 먹거든요. 그럼 내가 몇 시간까지 버틸 수 있나? 그거 아는 게 저한테 되게 중요했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는 밤에 되게 많이 먹었어요. 근데 7시간, 8시간 넘어가면 배가 고파갖고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이거를.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제가 이거를 되게 신경 써서 적었어요. 정확하게. 몇 시에 뭐 먹었고, 이만큼 먹었고, 그 다음에 그 먹는 양도 되게 자세히 적었어요. 어떻게 왜? 메타인지 올려야 되니까요. 이날은 이만큼 뭐 먹었는데, 괜찮더라. 6시간에도 잠이 잘 오더라. 그래서 몇 번은 실패했어요. 잠이 안 오는 거. 저 배고프면 잠이 잘 안 오거든요. 예? 잠이 안 와갖고 막 그러면 다시 우유도 한 잔 마시고 자고 막 그래요. 예? 어쨌든 저는 그거를 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했냐면은 여러분 누웠을 때 잠 잘 올 때 있고 안 올 때 있죠. 그렇죠? 얼만큼 피곤해야 내가 잠이 잘 오나 그거에 대해서도 되게 열심히 적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진짜 피곤하면 저는 딱 누우면 바로 자요. 근데 좀 덜 피곤하거나 그러면은 잡생각이 나기 시작하고 잠이 안 와요. 그럼 이제 악순환에 들어가는 거예요. 배는 고프고. 그럼 결국엔 뭐 먹어야 돼요. 버틸 수가 없어, 배고픈데 여러분. 근데 결국에는 이게 내가 몇 시간까지 얼만큼 일을 해야 버틸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걸 안 게 이만큼 먹고 6시간만 딱 하면은 괜찮다. 이걸 안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허기는 채워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약간의 포만감을 줄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제가 2차, 저차 다 마셔봤어요. 녹차도 먹어보고 다 먹어봤어요. 차라는 차는 다 먹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메밀차를 먹으면 좀 배가 부른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게 생각이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래서 메밀차를 미친 듯이 마시면서 배가 또 고프니까요. 그러면서 일을 했어요, 밤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되게 구체적이어야 돼요, 앞에 말한 게요. 그러니까 저는 막 이렇게 막 살 빼려고 막 의지로 살 뺀 게 아니라 막 내 몸을 평가해가면서 살을 뺐어요. 평가해가면서. 그러니까 그게 진짜 이 메타인지가 이 몸에 대한 메타인지를 올리는 게 도움이 진짜 많이 됐어요. 근데 대부분 어때요? 살을 뺀다고 하면 막 열심히만 하려고 그래요. 열심히만. 운동 열심히 해야지. 뭐 열심히 해야지. 달리기 열심히 해야지. 그 메타인지가 낮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지속 가능하지 못해요. 나중에 결국에는요. 언젠가 포기하게 돼요.
그 다음에 메타인지가 낮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어떤 상황이 바뀌었을 때, 뭐 여행을 가거나 갑자기 아니면 뭐 업무가 바뀌었거나 그랬을 때 대응이 안 돼요. 대응이. 메타인지가 낮으면은. 그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운동뿐만 아니라 뭐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래서 메타인지를 높여야 돼. 왜? 상황에 빨리빨리 대응하게.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에 대해서 거의 모른다니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독서로 해볼까요? 또 독서 왜 실패해요? 책 20권 읽기. 그럼 여러분이 한쪽 읽는데 어떤 종류의 책을 한쪽 읽는데 얼만큼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거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 1시간에 책 읽으면 몇 쪽 보는데요? 그럼 모르잖아요. 주제에 따라 또 다르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30쪽 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틀린 거예요. 어떤 부류의 책은 30쪽이면 봅니다. 이렇게. 예? 예를 들어 어떤 작가의 책까지 말하면 알겠죠. 왜냐면은 제가 최근에 많이 읽었던 게 열심히 읽었던 게 나심 탈레브 책인데 그 사람 책은 되게 읽기가 어렵거든요. 현학적이어갖고 그런 책은 똑같이 뭐 경제책, 철학책이었다 쳐도 다른 책보다 훨씬 읽기 어려웠어요. 제가 볼 때. 그냥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모른다니까요. 메타인지가 낮기 때문에. 다음이 이제 노력.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노력 표현도 되게 긴데 막 의지로만 살 빼려고 그러면은 저는 못 뺐을 거예요. 살을요. 근데 어떻게 뺐냐면은 우선은 전문가랑 얘기를 한 거예요. 전문가. 그 이용수 원장님이나 이런 거 좀 이렇게 식단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들. 그 다음에 운동도 저는 요번에 성공한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을 많이 빼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살을 많이 빼도 무조건 좋긴 좋아요. 살 많이 빼면은 가벼워져서. 저는 근데 뭐가 좋냐면은 저는 강연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한 40분만 되면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막 어디 앉고 기대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이제는 그렇진 않아요. 조금 더 오래 가요. 한 1시간 20분까지가 허리가 안 아파요. 저는 강연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오늘 항상 오는 4점 시간이 있어요. 정확하게. 근데 저는 그게 확 좋아졌어요. 왜? 코어 운동을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아까 내장 지방 되게 많이 빠졌잖아요. 저는 막 옛날에는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어때요? 혼자 헬스장 가서 막 벤치프레스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아이런 계속 하고 혼자 계속 막 이러고 있고, 그렇죠?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똑같은 거 같은 남자 많이 나오지 않았나? 맨날 그러면서. 에? 근데 요번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코어 운동하면은 해보신 분 아시죠? 막 욕이 나와요. 막 하면서 막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막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저거 혼자서도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혼자서 뭐 플랭크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복근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이 자세랑 호흡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혼자 했던 건 거의 다 틀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은 운동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래 버티려고 막 한 거예요. 오래 버티려고. 그러니까 운동을 해도 별로 소용이 없거나 몸에 해로운 경우도 있었어요. 심지어. 우리가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게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국민체조 할 때 또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미친 짓이에요. 아시죠? 이게 늘어나려면 이렇게 쭉 누르고 기다려야 돼요. 늘어난 상태에서 더 누르면 여러분 인대 찢어져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다 이러고 배웠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반동을 주고 막 스트레칭 할 때. 전형적인 잘못된 운동이에요. 딱 하고 어때요? 쭉 기다려야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요. 여러분 한계점에서. 근데 저는 그런 거 잘 몰랐어요. 사실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면서 의견을 듣기로 시작했죠. 그 다음에 운동을 할 때도 어때요? 나는 플랭크 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된 자세를 얍실하게 버티는 거였더라고요. 정자세로 제대로 버티니까 옆에 선생님이 10초만 더 하면 됩니다. 뭐 계속 왜 거짓말을 하지 나한테 막 그러면서 죽을 뻔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코어 근육이 없다는 걸 다 깨달았어요. 겉은 멀쩡한데 어때요? 속은 되게 부실하고 썩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옆에 여자분도 되게 잘하시는데 나는 막 30초도 힘들어갖고 막 이랬어요. 계속 진짜. 아주 생각하면 막 영상으로 찍어놓은 거 있는데 되게 웃겨요. 진짜 보면은 막 이러고 있어. 혼자 막 운동하면서요. 근데 그걸 해서 어때요? 되게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노력도 만시간이 그냥 만시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피드백을 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최소한 혼자 적기라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제가 셀프 피드백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글쓰기의 글쓰기. 저는 지금도 책을 쓰고 있거든요. 이제 11월에 나오는 책, 12월에 나오는 책을 제가 쓰고 가끔 놀라요. 이렇게 잘 쓰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제 글쓰기 선배는 고영성 작가님이죠. 이제 제가 원래 쓰면 고영성 작가님이 많이 바꿔줘요.
근데 이제는 그래요. 붙일 게 없다고. 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근데 저는 글쓰기한테 사실 누구한테 지도를 받아본 적은 없는데 어때요? 제 거 쓰고 제가 계속 읽는 거예요. 막 이불킥이 막 나오지. 내가 이런 걸 왜 썼지 막 그러면서 이불킥이 나오지. 옛날 맨 처음 책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어때 이게 셀프 피드백이라도 가져야 되는데 보통 다 이 피드백을 갖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왜냐면은 여기 막 제가 저한테 데일리 리포트 보내는 쓰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 보면은 되게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되게 많이 바뀌어 있어요, 이미요. 한 100일, 200일 쓴 친구들은 일단은 그 친구들은 그렇게 느낄 거예요. 내가 왜 슈퍼맨이 안 되고 슈퍼우먼이 안 되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일단은 뭐예요? 되게 사람이 논리적으로 바뀌어 있어요. 되게 상식적으로. 되게 막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다 터무니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럼 시간 낭비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시작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잘못하면은 평소에는 죄책감을 안 갖거든요.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죄책감 안 갖고 보통 세상 탓만 했거든요. 내가 뭐 세상 이렇게 더러운데 내가 열심히 했지 무슨 소리야 뭐 이런 얘기나 했거든요. 근데 자기 걸 자꾸 써다 기록을 남겨보면은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기 때문에 정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력도 막 무작정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이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무작정 하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터무니없는 노력도 너무 많고 오히려 그런 건 해롭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몸. 저희 완벽한 공부법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챕터가 이 몸편이에요. 몸편. 뭐예요? 공부법인데 몸 얘기가 나와요. 왜? 운동하면은 뇌가 좋아진다는 거는 뭐 이미 애기도 아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 어때요? 고3 때 고3이 이 자식아 운동할 시간 어디 있어?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못된 거예요. 왜? 운동을 적당히 너무 격렬한 운동을 하면 안 되죠.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산책이라든지 스트레칭이라든지 그런 거 꼭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 고3 때 나한테 그런 거 하라는 선생님 한 명도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 뭐 미국에서는 이미 뭐 사회과학 실험을 많이 됐어요. 어때요? 뭐 고등학교 같은 데서 집단 실험을 한 거예요. 아침에 에어로빅도 시켜보고 스트레칭도 시켜봤을 때 다 올라가요. 성적이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뭐 뇌과학에서는 많이 밝혀졌어요. 운동을 하면 뇌에서 뭐가 나요? 뇌 유래 신경 영양 인자가 나와서 그 여러분 시냅스에도 시냅스 연결에도 촉진에도 좋고 뭐 너무 좋아 이게요. 그 다음에 해마 기억과 학습을 관장하는 해마도 젊어지고 너무 좋은 거거든요. 뻔히 이렇게 알려졌는데 안 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저는 왜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했냐면은 다이어트랑 운동을 동시에 했는데 저는 진짜 머리를 쓰는 일을 왜냐면 창작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회사에서 오퍼레이팅보다는 기획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 진짜 머리가 아파요. 저는 진짜 머리가 아파요. 머리를 쓰면은. 근데 어때요? 좀 이렇게 가볍게 30분 떼어줄 때 어때요? 머리가 딱 리셋돼요, 진짜. 리프레시가 딱 돼요.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나면은 다음 일에 훨씬 효과적이에요. 이게 너무 명확한 사실이거든요.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경험적으로도 그렇고요. 너무 좋았어요, 솔직히 저는. 확실히 운동을 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마이크로하게 뭐 바로 좋아지고 막 바로 아이디어가 2개 더 나오고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일단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그 운동한 기간의 총체적 작업을 살펴봤을 때 훨씬 퀄리티가 높아요, 당연히. 그래서 저는 맨날 그래요. 일이 안 풀리면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그래요. 운동해야겠다 그래요. 뭔가 이렇게 총체적 난국에 빠지면 계속 그래요. 운동해야겠다. 제가 최근에 운동을 또 못했거든요. 너무 바빠갖고 그럼 와이프한테 그래 운동해야겠다. 계속 운동해야겠다 이 얘기를 계속해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이게.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 운동을 하시면은 너무 여러분한테 좋은 게 많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환경 설정. 여러분 이거 공룡이 쫓아오면 뛰겠어요? 안 뛰겠어요? 엄청 뛸 거예요. 이 사람 좀 열심히 안 뛰고 있어요, 제가 볼 때요. 예? 더 빨리 뛰어요. 지금 이 정도인데. 예? 지금 열심히 안 뛰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열심히 안 뛰냐 그러냐면은 여러분 큰 개가 짖어도 무섭거든요. 공룡이 짖으면 되게 무서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 환경 설정이 반이에요, 반. 저는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거 하기로 결심하고 120%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는 자신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왜요? 저는 공표를 했잖아요. 공표.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을 알고 있잖아요. SNS를 통해서요. 이분들한테 공표를 했기 때문에 실패하면은 엄청 타격이에요. 저한테. 제 이미지랑 제 신뢰에. 왜냐면 우리는 신뢰로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이거 봐. 너도 실패하지 않냐. 저는 그러면 안 되는 그러면 안 되는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일단은 공표한 순간 전 끝난 거예요. 무조건 성공시켜야 돼요. 무조건. 제가 그래서 솔직히 맨 처음엔 좀 잘 안 빠졌어요. 살이. 계속 많이 먹고 이 전략을 잘못 짜갖고. 그래서 안 되면 제가 그랬어요. 고영성 작가님한테 이 혁대에다가 뭐 끈이라도 묶고 형 차에 묶고 달리기라도 해야겠다고. 차에 참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차에 묶고 뛰어요. 왜냐면 빼야 되니까요, 결국에는. 이 진짜 여러분 환경 설정이 모든 일의 반이에요, 반.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진짜 환경 설정을 지금 막 여러 개 이제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뭐뭐 했었냐면은 여러분 우리 아침에 뭐로 일어나요? 알람으로 일어나죠, 그렇죠? 저는 특이하게 별의별 걸 다 했어요. 운동 알람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갑자기 알람이 울리잖아요. 그 운동하세요. 내가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쓸 때도 어떻게 써요?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헬스장에 가서 20분 뛰어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냥 그 밑줄에 본전이죠. 그거 쓰는데 몇 분이나 걸리겠어요. 그래서 운동 알람을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막 규칙적으로도 안 하고 막 랜덤으로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막 일하고 있을 때도 운동 알람이 울릴 때도 있었어요. 예? 근데 계속 그렇게 운동 알람이라는 걸 제가 써봤어요. 그 다음에 또 뭘 썼냐면은 지금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노트북으로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좀 아날로그하게 포스트잇으로 노트북에 이렇게 붙여놔요. 좀 덕지덕지 많이 붙여놔요. 뭐 포스트잇 얼마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운동 안 하면 못 되는 거예요, 그거를요. 플랭크 포스트잇, 뭐 달리기 포스트잇 이렇게 해갖고 웃긴 게 뭐냐면 근데 사람 여러분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요? 하기 싫을 때는 그 포스트잇 사이로도 잘해요, 그냥 보면서. 네? 이게 또 의지가 우리가 엄청나죠, 그렇죠? 그렇게 끝까지 안 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진짜 제 멍청하게 한 이틀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가운데 붙어 있는 거 끝까지 안 떼고 일한 적이 있어요. 근데 왜 그걸 안 뗐냐? 이게 나한테 중요하니까. 왜냐면은 그냥 막 떼버리면 이게 나중에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일을 했어요. 그래서 좀 진짜 운동하기 싫더라고요. 저는 인간이에요. 저 알잖아요. 막 기계처럼 막 알파고처럼 한 게 아니라 저는 인간이에요. 저도 의지도 약하고 하기 싫을 때도 많고 그럴 때도 많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진짜 이 환경 설정이 되게 중요한데 이 환경 설정을 제대로 하는 친구를 저는 사실 거의 이게 성공한 친구들을 많이 봤고 이 실패한 친구들 중에 저한테 하소연을 보내거나 고민 상담을 중에 환경 설정을 제대로 하는 친구를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그것도 있구나. 저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면서 거의 매일 맥주를 마셨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일단은 맥주는 살이 그렇게 안 쪄요. 왜냐면 알코올은 여러분 간에서 1순위로 분해가 되고 그 맥주가 살을 찌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주가 살을 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소주는 덜 쪄요. 심지어 맥주보다. 칼로리가 여러분 소주가 더 높다 그래서 소주 한 잔이면은 뭐라 그래요? 소주 한 잔이면은 뭐 밥 한 공기라 그러죠? 그거 다 잘못된 말이에요. 그 분해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알코올은 여러분 에너지원으로 축적이 될 수가 없어요. 바로 분해돼요. 바로. 근데 맥주는 당질이라는 게 맥주 한 캔마다 10g씩 들어있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소주보다 훨씬 많이 살이 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결국에는 술 마시면 살이 찌는 게 안주를 먹어서 그래요. 그냥 술만 마시면 이미 알코올 중독자인 거죠. 그렇죠? 근데 왜냐면 소주는 살 안 찌니까요. 분해가 빨리 되니까. 근데 소주만 마시면 진짜 알코올 중독자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맥주를 다 점심에 마셨어요. 점심에. 왜냐면 점심에는 일단은 활동량이 많잖아요. 점심 내내는요. 근데 저희가 자는 게 3시니까 저는 이게 뭐니 칼로리가 있어도 다 소모가 되고 당질이 그 10g도 다 소모가 되고 그다음에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는 맥주를 마실 때 안주를 많이 안 먹는 그 의지를 길러냈어요. 저는 맥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진짜 이 맥주 없으면 못 살 정도인데 요즘에 알잖아요. 요즘에 마트 가면 여러분 맥주 수입 맥주 되게 싸게 팔잖아요. 4캔에 10,000원이잖아요. 그거 먹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요즘 인생 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제가 요즘에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아까 이런 꿈 중요하잖아요. 그거 보니까 맥주 가끔 사면 이렇게 맥주잔 주고 그러더라고요. 저 그거 모으는 게 이제 제 꿈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뭐 하나 나와갖고 편의점마다 달라붙게 다 나갔다고. 그래서 요즘 그거 모으는 게 꿈이에요, 지금. 예? 재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 꿈도 있고. 아무튼
진짜 그러니까 맥주를 거의 매일 마셨어요. 우리 이용구 대표가 자는데 저는 맥주 진짜 맨날 마셔요. 그래서 쟤도 저 따라서 같이 마셔요. 저기 앉아 앞에 우리 이렇게 맨날 우리 맨날 그러거든요. 날씨 좋으면 캘리포니아 온 것처럼 마셔봐 그러거든요. 제가. 예? 우리가 또 되게 긍정적인 사람들이니까. 예? 예? 그래서 뭐 그래서 지금 긍정적이니까 괜찮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저는 맥주도 되게 많이 마셨어요. 근데 어떻게 마셨다? 낮에 마셨어요. 낮에. 근데 그럼 또 밤에도 먹고 싶거든요. 밤에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밤에는 마시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도요. 이제 우리가 바로 자면 이제 다 이게 뭐 아무리 알코올이 분해돼도 당질 10g이 나한테 에너지로 축적이 되니까. 예? 그래서 제가 밤에 너무 이거 먹고 싶을 때가 있을 때 그때는 어때요? 그냥 의지로만 승리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탄산수를 맥주라고 생각하고 마셨어요. 나는 맥주를 마신다 그러면서. 어차피 왜냐면 맥주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청량감이거든요. 시원한 맛.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탄산수를 마시면서 맥주를 마시는 느낌을 계속 마셨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 의지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저는 생각보다 본 적이 없어요. 결국에는 성공하는 사람들 어떻게 성공하는 거냐면은 그 환경에 들어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누가 있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옆에 여러분 그런 친구들 있죠. 뭘 해도 안 돼. 안 될 거야. 그런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 진짜 피해야 돼.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친구를 바꾸지 못하는 이상은 피해야 돼요. 동화된다니까요. 결국에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공한 애들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있었던 거예요. 학교도 아니라니까요. 그 텍스를 낸 거를 조사해보니까 세금을 낸 걸 조사해보니까 그 가지가 계속 나오는데 학교가 아닌 거예요. 어떤 반인 거예요. 어떤 반. 이 반 출신 애들은 성공을 많이 한 거예요. 이게 제일 강력한 상관관계였어요. 그러니까 그럼 진짜 좀 억울한 거죠. 예? 근데 선생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 못해도 최소한 친구, 나 선배 이런 거 내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누구랑 어울릴지는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생각보다 고민을 하지 않아요. 이제 막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속물스러운 자식 그렇게 얘기했죠. 친구를 사립 뭐 이익관계로나 생각하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럼 뭐 돈 안 벌고 살 거예요? 성공하고 싶지 않고 성장하고 싶지 않아요? 예? 그러면은 근데 그런 친구들이 보통 나쁜 친구들이거든요. 속물스러운 자식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예? 남자일 때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운동을 넘어서 제가 하나 해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제 친구 베스트 프렌즈가 있죠, 여러분도. 근데 또 베스트 하나만 뽑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베스트가 여러 명 있어요. 예? 뭐 최상급이라나 좀 모순이긴 하지만 우리 베프들이 여러 명 있는데 저도 베프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누누이 말하지만 지금 제 인생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베스트 프렌즈를 뽑으라면 고영성 작가님을 뽑을 거예요. 고영성 작가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면은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너무 많이 줘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이 되게 부러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고영성 작가님도 제가 부러운 게 뭐냐면 우리가 서로가 성장하는 게 너무 많이 보여요. 최근에 원래 고영성 작가님은 독서가였지만 전문적으로 생계를 위해 독서를 하는 사람이었지만 지식인 뭐랄까 큐레이팅도 하고 그랬지만 요즘에 고 작가님의 뇌 구조는 제가 옛날 알고 있던 고 작가님과 불과 6개월 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밀도 있게 집중하면서 꾸준하게 공부하니까 뇌가 트였어요, 진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불과 3개월 전에 우리 이용구 대표나 고 작가님, 우리 로크미드 이사님한테 쓴 언어가 지금의 언어랑 전혀 다른 언어예요. 저는 인생의 판단 기준도 최근에 3개월 전에 바뀌었어요. 확 성장했어요. 고 작가님도 그래요. 이제 너가 더 대단해지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옆에 누가 있냐가 진짜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런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예요? 꾸준히 해야 돼요, 여러분. 만시간. 꾸준히 해야 돼요. 친구 바꿨다고 인생 여러분 바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서로 상호적인 상호 보완을 하면서 발전적인 관계를 쭉 유지를 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이 동시에 발전이 어느 순간에 임계점이 딱 넘어가는 거거든요. 뭐 바꿨다고 뭐 조금 해봤다고 여러분 바뀌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이어트 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간단한 다이어트 하나 하는데도 제가 몇 개의 장을 썼어요?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장. 예? 그런 핵심 이론들을 제 삶에 적용하려고 막 고민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다 적용을 하고 실행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나 하는데도 7장을 실행했어요. 7장. 7장을 실행했다. 7장. 그러니까 여러분에서 인생에서 여러분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뭐 학문적으로도 성공하고 싶고 결혼 생활도 잘하고 싶고 막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에 대한 계획이 얼마나 있으세요? 계획이. 그거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해보셨어요? 안 해봤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냥 막연하게 다 사는 거예요. 막연하게. 되는 대로. 그래서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되는 대로 살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는 보여주고 싶었던 거.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 운동이나 뭐 다이어트로 전문가가 아니에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했던 얘기 중에 틀린 얘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다 옳아서 어때요? 결과가 올바르게 나왔잖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근데 뭐 운동으로 살 빼시는 연예인들이나 이런 거 보면 밥 먹고 운동만 하세요. 막 하루에 막 운동에만 막 몇 시간을 투자하고 막 식단을 조절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중간에 하나 빼먹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중요한 거. 저는 몸짱이 되려고 다이어트를 한 게 아니에요. 감량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럼 어때요? 왜냐하면 병원에서도 막 이렇게 다이어트 하는 그 필라테스에서도 추천 식단을 줘요. 저는 그거 보자마자 그거 그냥 버렸어요. 왜? 그거대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절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시스템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깔끔하게 결론을 만들었어요. 칼로리에만 주목을 하자. 총 칼로리.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막 되게 근육질로 바뀌고 싶고 그러면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몸에 나쁜 것도 먹으면 안 돼요. 양념도 안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맥주가 나쁜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몸짱이 안 된 이유가 맥주를 마셔서 그래요. 왜냐하면 근육이 분해가 돼요. 근육이 절대 안 생겨요. 제가 맥주 안 마셨으면 몸짱까지 됐을 텐데 저는 근데 몸짱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목표 난이도를 더 올려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 다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를요. 그다음에 전 받아들일 부분을 받아들인 거예요. 몸짱까지 했으면 칼같이 그다음에 맥주를 끊기 위한 계획을 또 세워야죠. 그냥 정신승리로 먹던 걸 어떻게 안 먹어요? 그 맛있는 건데 그 시원한 걸 어떻게 포기해요, 여름에요? 예? 그거 먹자고 사는 건데 제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부가 여러분의 진짜 고민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너무 보여주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이제 보통 이제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운이 좋게 성공했대. 전혀 운이 좋지는 않았어요. 철저히 계획적으로 성공한 거. 계획과 노력으로요. 저는 그럼 누가 나한테 만약에 이거 성공하면 나한테 10억 기부하겠다. 그럼 난 100kg로 쪘다가 다시 70kg로 다시 뺄 수 있어요. 왜? 쉬워요. 어렵진 않아요.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외부 동기만 주세요. 제가 바로 해드립니다. 예?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이 공부에 대해서 예? 진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다음에 이 결과를 낸다는 거. 우리가 이제 제목 강의장에 결과를 내는 법이었잖아요. 이제 오늘 결과가 뭐였어? 다이어트였잖아요. 이 단순한 결과를 내는데도 여러분 결과를 내는 건 무슨 결심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뭐 의지만 막 이렇게 막 다져도 되는 게 아니고 체계적이어야 돼요. 복합적인 거예요. 유기적으로 복합적으로 버무려져야 그게 여러분이 예상하는 결과가 겨우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거에 대한 고민도 부족하고 공부도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했잖아요. 저는 뭐 20년 동안 저는 아기를 업고 사는 거니까 그냥 14kg짜리 아기를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180이 넘어서 80kg가 넘었거든요. 20년 만에 뺀 거예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살을요. 이만큼 뺀 거예요. 이렇게 다. 여러분 아주 지방 한 덩어리 이만한 거 그렇죠? 그거를 10덩어리를 뺀 거예요. 10덩어리 몸에서 이렇게 척척척척. 네? 저는 여러분 제 친구들과 고영성 작가님은 방송에서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잘 아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보증할 수 있습니다. 신영주 박사님은 절대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딱 정확하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 진짜 맨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
날 똑똑한 줄 알고 만났거든요. 만나보니까 얘가 박사를 어떻게 했지? 계속 그런 것만 의문이 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어때요? 저는 여러분 진짜 부족한 게 저한테 힘이에요.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많이 해요. 그게 제 실력인 거예요. 저는 이해도도 되게 늦고 책도 빨리 못 읽어요. 근데 항상 시스테매틱하게 체계적으로 사고하려고 노력하고 항상 환경 설정을 진짜 중요시 생각하고 항상 내가 이게 만들어내기에 이 책의 과정을 만들어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거기 힘을 되게 많이 써요. 여러분도 그렇게 노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뭐 노벨상 받고 그런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힘들다고 표현하기보다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근데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죠. 감량이라든지 뭐 영어라든지 뭐든지 뭐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도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도전을 할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할 거예요. 저희가요. 그 다음에 제 멘토링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도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거에 근거해서 완벽한 공부법에 근거해서 계속 사람을 바꿔내는 거예요. 계속. 왜 바뀌니까요. 왜냐면 여러분은 너무 또 실망할 게 없는 게 여러분은 살면서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한테 오히려 위로가 돼야 돼요. 왜? 나도 제대로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지금부터 제대로 해도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거는 뭐 산더미 같이 이룰 수 있습니다. 뭐 이룰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이 왜 자꾸 이렇게 조금씩 이뤄봐야 되냐면은 뭘 이루고 나면은 그 다음이 여러분이 안 생각했던 거, 못 생각했던 게 보여요. 저도 지금 엄청난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엄청난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다니거든요. 지금 저는 점심에 맨날 누굴 만나러 돌아다녀요.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 되게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저 이런 사람 만날 줄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 만나서 또 하면은 이런 일을 또 일어날 수 있겠네. 이제 감이 와요. 감이.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뭐 강조하고 끝내겠습니다. 올바른 공부는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 완벽한 공부부터 안 읽어보신 분들 읽어보시고 좀 체계적으로 노력하시면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진짜 제가 다 이룰 수 있다고 보장합니다. 이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